타타타타타타타 짠! 위즐리아카 공포라디오 오늘 라리땅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엄청 으스스한 막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 저희가 여러 가지 공포 썰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준비해 왔어요.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썰 위주로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진짜 알더라도 나 이거 아는데 라는 것보다는 역시나 이것은 인기가 많은 썰이었군, 코아이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짧은 걸로 한번 처음이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맥스 보안교도소에서 일하는데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감자가 몇 명 있습니다.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심박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핏빛과 같은 것을 착용하여 변화가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막기 위해 그들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시각검사도 합니다. 한 번은 동료가 감방검사를 하다가 특정 수감자의 얼굴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알아챘지만 모니터나 다른 곳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은지 물었고, 수감자들은 눈을 감고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라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수감자는 피가 어디서 났는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기 위해 깜방을 열었고, 수감자는 두 눈이 모두 뽑힌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감자의 HR 모니터는 경고하지 않았고, 수감자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은 수감자의 생체 지표가 정상이고 수감자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본인 눈을 뽑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정신 이상자들끼리 있는 데니까. 네, 제가 가져온 썰을 풀어볼까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미제 살인 사건으로 등록된 사건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장충동 대중 목욕탕 살인 사건이라는 건데, 1985년대에 우리나라에는 대중 목욕탕이 많았다. 집에 샤워 시설이 많이 없던 터라 이 시기에 대중 목욕탕은 지금의 주유소만큼이나 큰 사업거리였다. 주말이 되면 가족 단위의 인파가 물 밀리듯이 밀려와 목욕탕은 인산인해였다. 보통 이 시기에 목욕탕은 아침 6시에 문을 열어 저녁 8시까지 영업하는 게 통상적이었다. 금요일 저녁 7시 반을 넘어 장충동에 위치한 대중 목욕탕 사장 K씨는 손님도 다 나가고 슬슬 문을 닫을 준비를 했다. 마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손님도 별로 없던 터라 평상시보다 일찍 문을 닫으려는 순간 손님 한 분이 터벅터벅 목욕탕 입구로 걸어왔다. 하루 평균 300mm 비가 쏟아지던 시기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여인이 K씨 눈앞에 이르렀을 때 K씨는 깜짝 놀랐다. 빨간 우산에 빨간 코트의 형태의 우의를 입고 있었다.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고 감기 몸살에 걸린 사람처럼 몸을 바스르르 떨고 있었다. 영업 안 하세요? 아, 비도 많이 오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요? 죄송한데 잠깐 샤워 좀 하고 나올게요. 뜨거운 물에 잠깐만 문을 담그고 싶어서요. 제발 부탁입니다. 목욕탕 사장 K씨는 너무 떠는 여자가 안쓰러워 그만 여자의 부탁을 수락했다. 그럼 얼른 탕에 몸만 담그고 나오세요. 곧 문을 닫을 거니까 얼른 씻고 나오세요. 고맙다는 말을 던진 이 여자는 바로 탕 속에 들어갔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8시가 넘자 K씨는 약간의 조바심을 냈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미덕을 갖고 문 닫을 준비를 했다. 8시 반이 돼도 여자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자 결국 K씨는 여탕 입구에 문을 두들겼다. 손님! 1시간이 다 돼가요. 이제 마무리하고 나오세요. 몇 번의 노크와 말에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결국 사장은 문을 열고 목욕탕 안에 들여다봤다. 탕 속엔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져 있었고 여인은 두 눈을 부릅뜬 채 사장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경찰 신고로 이 사건은 수사에 들어갔지만 끝내 해결되지 못했다. 목욕탕에는 사장과 이 여자뿐이고 여자의 사이는 날카로운 도구로 인한 난도질이 된 상태였다. 살해 도구를 찾질 못했고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밝히지 못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목욕탕 사장은 아무런 살해 동기가 없었다. 10년 넘게 이곳에서 목욕탕을 운영했고 가족과 단란하게 사는 지극할 평범한 인물이었다. 밀폐된 공간이기도 한 이 목욕탕에서 이 여자는 무참하게 죽은 것이다. 결국 사장은 목욕탕을 처리하고 지방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탕에 올 때부터 찔려 있었다가 물에 들어가면서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피가 많이 나와서 죽은 건가? 거의 난도질 당했다고 이게 적혀 있는데 가능할까요?
예전에 셜록 홈즈 스토리 중에 영국 군의대 같은 사람들 보면은 배에다가 엄청 쪼이는 걸 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범인이 한 행동이 꼬챙이 같은 거 있잖아요. 바베큐 굽는 거 같은 그런 꼬챙이를 지나가다가 벨트 꽉 끼게 한 거기다가 슬쩍 찔러놓고 간 거야. 이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압박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근육이나 감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찔러 넣은 걸 몰랐다가 이제 일 끝나고 집 가려고 샤워할 때 복대를 풀자마자 갑자기 피가 통하면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그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뭔가 피가 안 통한다는 스토리가 있지만 그 여자는 딱히 뭐 그런 스토리도 없었고. 근데 옷을 벗고 있었으니. 그러니까요. 갱생이란 이미 달콤한 꿀을 한번 맛본 사람에게서 꿀을 뺏는 것과 같기에 기억을 지우지 않은 이상 완전히 맞긴 어렵다. 갱생? 그래서 사기 쳤던 사람들 사기 못 끊고요. 성폭행 저질렀던 사람들 성폭행 못 끊는 거예요. 아, 저 진짜 형량 가는 소리 제일 어지러운 거. 아니, 음주했다 해서 형량을 왜 가는 거야? 술을 마셨으면 형량을 더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가 술을 마시는 순간 인간이 아니라는 거잖아. 아니 그리고 제정신일 때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잖아요. 근데 술에 취하면 인간이 좀 더 본능적이 되잖아. 자기 통제력이 좀 무너지니까. 근데 술 취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없을 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란 거잖아. 너무 무서운 인격이라는 뜻인데 왜 그걸 봐주는지 모르겠어. 아, 몸만 하면 심신미약, 몸만 하면 정신병원이고 몸만 하면 ADHD 하는데 그냥 다 그래. 도대체 어떻게 심신미약이어야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아니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미성년자라고 해도 중학생만 돼도 이건 나쁜 짓이다,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이미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나는 촉법소년이라 해서 애들이 성장이 안 돼서 아직 생각이 어려서 를 한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법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요즘은 미디어도 워낙 발전했고 아이들이 맞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자극적인 거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시절의 아이들은 과거에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좀 다른 아이들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애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형이 약하냐, 세게 줘라, 사형시켜라 막 이런 것보다는 대처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